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불패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이는 집 굉장히 좋은데요. 안타깝게도 제 집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좋은 집에서 다시 집돌이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다시 집돌이 모드에 들어간다면은 또 이제 집에서는 뭐를 해야 되나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다시 집돌이 모드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때 증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어떤 섹터 테마 위주로 봐야 되는지 정말 미세하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관련해서 또 우리를 벌벌 떨게 했던 부분이 이 원숭이 두창이었죠.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긴급 상황에 대해서 선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였었는데 이 부분이 주춤해진 그 사이에 새로운 변이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서 또 급증을 하고 있는데 최저점이 한 3,000명 정도까지 내려갔었죠. 이 부분이 우리나라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글로벌적으로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18일 날 업데이트된 우리나라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 보면은 요때죠. 3,000명까지 잘 갔다가 그리고 나서 10,000명을 계속 유지하더니 결국에는 10,000명을 유지하더니 20,000명 돌파되고 그리고 40,000명 돌파되고 더블링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70,000명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고 그런다면은 100,000명 돌파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 수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인도, 브라질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몇십만 명 단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8만 명, 9만 명이 하루에 늘어나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사율도 지금 예전보다는 조금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가 넘어가고 있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2% 육박하고 치사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확진자 수 어마무시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누적 확진자 미국 같은 경우 거의 1억 명이 거의 다가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에 원숭이 두창 이야기가 살짝 들어간 대신에 새로운 변이가 또 출현을 했습니다. 이름이 켄타우루스라고 해가지고 켄타우루스 하면은 발음하기가 쉬울 텐데 켄타우루스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추가가 되면서 인도에서 입국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추가가 됐고 요 켄타우루스 같은 경우는 BA 2.75, BA 5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서도 세분화돼서 또 변이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유럽연합에서 유럽 전역에 지금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종이 유행 파도 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놓은 발표 보시면은 유럽의 신규 확진자가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8에서 10월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유행이 더 탈 것으로 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7월 거의 다 갔으니까 8월, 9월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별하게 주의를 가져야 되겠고 이런 전파 속도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재유행이 지금 너무 속도가 빠르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해제하고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거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다 풀어놨습니다. 이제는 리오프닝이라고 해도 엔데믹이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거 제외하고는 코로나 이전 시대랑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자율 방역만으로는 이 유행 관리에 한계가 올 수 있다. 지금 정부에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될 가능성이 지금 시점으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꽤 높다. 적어도 60% 이상의 확률은 있지 않을까. 증시가 항상 먼저 움직이죠. 우리가 미리 좀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설명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주식불패 어플 잠깐 소개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전에 뉴스라든가 관련주도 정리하시는데 시간 많이 드실 텐데 이런 것들 주식불패 어플 보시면은 여러분들 바로바로 확인되십니다. 최근 들어서 웹툰 관련해서 굉장히 또 이슈가 시장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또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면 좋겠고 영화 최근에 콘텐츠 또 흐름이 좋죠. 그 외에 CS 베어링 오늘 이런 뉴스들 때문에 오늘 강하게 갔죠. SDN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들을 주식불패 어플 이용하시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감 시황이라든가 그날 장 마감하고 나서 관련 테마들 강세 테마들 이런 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관련해서는 원격 교육
그리고 뭐 메타버스, 로봇, 대마 이런 것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일일이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 가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테마 궁금하시면은 관련 테마 잘 정리해놨습니다. 신재생 쪽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고 차트가 뭐고 어떤 종목들 있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여러분들 알아보시기 쉽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식불패 어플 한번 잘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확진자 굉장히 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수혜 종목군 어떤 것 종목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선 저는 이 확진자 수가 늘는 수혜를 보는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하고 심각하고 나눠놨어요.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건 기본적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놨고,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서 이제 심각하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백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은 상승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원격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인공호흡 쪽도 마찬가지고 음압도 마찬가지고. 차트들 한 번씩 보겠습니다. 휴마시스 코로나 확진자 원숭이 두창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정확히 땅바닥 만들면서 주가가 12,500원에서 25,000원까지 거의 100%가 이미 날라갔어요. 수젠텍도 마찬가지죠. 만원에서 2만원까지 이미 100%또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또 코로나 치료제로 기대를 받고 있는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하락한 종목인데, 아무리 가대 낙폭주라고 하지만 그래도 2만원에서 지금 37,500원까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상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닥에서 상당 부분 많이 상승을 해왔다. 백신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꼽을 수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증시 하락기에 굉장히 잘 버틴 종목이에요. 100만원에서 정말 80만원대를 죽어라 잘 버텨주면서 물론 그만큼 또 상승한 부분도 없지만 하락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느낄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워낙 가대 낙폭했던 종목들이 툭툭 급등 나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런 종목이 강하게 간다는 이런 거보다는 더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노려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는 좀 그런 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다르게 36만원에서 주가가 뭐 한 7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일단 50% 정도 또 주가가 슈팅이 나왔어요. 지금 꺾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꺾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까지 기본적 범위에 속한 요 테마들, 진단 치료제, 백신 여기 봤는데 한 번씩 주가들이 슈팅이 나왔습니다. 심각하 쪽에서는 원격으로 재택근무, 인공호흡기 한번 이쪽 차트 한번 훑어볼게요. 먼저 소프트센 마찬가지죠. 지금 뭐 1,600원 정도에서 2,100원 정도까지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관련해서 ECS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지금 3,000 얼마에서 500원 4 정도에서 5,500원 정도까지 거의 40%가 넘게 날라갔어요. 음압 관련해서 GH 신소재 가장 유명한 종목이죠. 4,000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을 돌파를 해주면서 쭉 상승을 하면서 4,000원에서 6,000원까지 50% 정도 상승해 버렸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메디아나 인공호흡기 쪽 한번 보겠습니다. 4,000원 중요하죠. 그러면서 4,000원에서 살짝 꺾이는 척 하다가 붕 떠서 중요한 가격 위에서 붕 떠서 쭉 날아가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한 1,500원 정도 날아갔으니까 한 30% 정도 주가 슈팅이 일단 나왔습니다. 메가ECS라고 이것도 인공호흡기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4,500원서부터 뭐 거의 50%가 넘어요. 이거는 60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주가가 슈팅이 강하게 나왔어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가가 하락이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수준에서 이 부분을 들어가기에는 살짝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도 돌파를 해버렸고 지금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는데 과연 테마 그래야 될까? 많이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가 상승이 한 차례씩 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많이, 최소가 30%였죠. 웬만한 것들은 50에서 한 100%가 주가가 상승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 고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목하는 분야는 여러분들 무인이에요. 관련주로는 KCT라든가 푸른기술, 뭐 한국전자금융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KCT 같은 경우는 고점이 얼마입니까? 11,750원. 이때도 코로나 때문에 또 이슈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상승했었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화폐 이쪽하고도 연관이 있고 해서 뭐 중간중간 슈팅이 좀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 때문에 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어찌됐건 가나 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거의 5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중요한 가격이 이 시트에 있어서는 5,000원이죠. 요 5,000원이 돌파가 되면은 주가가 슈팅이 강하게 나와요. 5,000원에서 11,750원까지 또 100% 슈팅이 나오는 자리고, 그 이후로도 5,000원이 이제 중요한 자리인데, 최근 들어서 5,000원을 하방으로 돌파를 했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시켜줘요. 즉 이 자리 굉장히 여러분들 단단한 자리예요. 튼튼한 자리. 깨고 바로 회복해 주잖아요. 절대로 이 자리 내주지 않겠다, 그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최근에 이 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눌림목을 많이 주면서 그 변동폭이 상당한 종목입니다. 눈으로만 보셔도 윗꼬리가 굉장히 길죠. 지금 이런 데서 또 주가 누르고 슈팅 주고 누르고 슈팅 주고 누르고 이렇게 하더니 결국엔 장대음봉 한 방, 두 방에서 쭉 주가 쭉 빼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엄청나게 장난을 많이 치는 종목이에요. 손대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고, 이런 종목은 고점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주가가 슈팅이 나오기 전 그 단계에서 잡아줘야지, 매수를 해야지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종목인데, 다른 코로나 관련 수혜주에 비해서 지금 이 무인 쪽은 슈팅이 나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5,000원 하고요. 6,500원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6,500원을 돌파를 못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6,500원짜리 주가가 5,000원까지 굉장히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5,000원 중요한 라인을 바로 회복해주면서 내가 5,000원이라는 주가는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은 5,250원 잘 지지를 해주면서 단기 바닥은 어느 정도 보여줬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5,250원, 여기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계속 지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지금 한 차례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여기 해서 바닥형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놨죠. 여기서 이동평균선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1번,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잘 보이시죠? 요때부터 볼게요. 그럼 지금 5위평선이요. 5위평선이 분홍 색깔이에요. 분홍 색깔을 돌파를 해버리죠. 12평선, 그 다음에 12평선도 돌파를 하나 싶었더니 그 다음에 바로 내리 찍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이제는 저항을 보이면서 쭉 막힙니다. 실패했어요. 1번 실패. 자, 그리고 2번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5위평선하고 12평선하고 한꺼번에 돌파를 해버립니다. 5위평선, 12평선 한꺼번에. 가나 했더니 그 다음에 걸리는가 싶었더니 다 내렸어요. 동가상으로는 요 2평선을 지지를 했어요. 이거 그 다음날 가겠다 해서 좀 기대감을 가졌더니 결국에는 22평선 돌파를 하질 못해버리죠. 그죠?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그러더니 이게 쭉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3번인데요. 돌파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냐? 세 번째 돌파했을 때는 요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항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 근데 이때부터 5위평선, 12평선을 다 돌파를 해버리고요. 바로 그 다음날 22평선 돌파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이 나왔지만 여기를 지지를 해주죠. 22평선을.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색깔을 갖다가 빨강색으로 바꿔버려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요 단기적으로 최근의 구간에서 위로 단기적으로 5,750원, 5,250원이에요. 지금 500원 단위로 주가가 gat혀 있는 건데, 이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수히 세 번째 시도를 한 거예요. 지금 한 차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여기서 이제 세 번. 이때는 2평선을 다 돌파를 못했어요. 5위평선, 12평선 돌파했을 때 22평선에서 결국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22평선을 탔다. 그리고 2평선도 수렴했잖아요. 보통 요새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특징이 뭐죠? 22평선이든 뭐든 일단 단기 평선은 밑으로 깔은 상태에서 수렴시킨 상태에서 급등 나왔는데, 이게 결국 급등 나오고 나서 나중에 올라갈 때 보면은 22평선을 따라잡는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밑으로 깔아놓고 있잖아요. 정배열로. 그러면 얘는 이제 62평선을 따라잡는 거예요. 따라잡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5,250원, 5,750원 이렇게 딱 두 개만 생각을 하시는데, 요 두 개에서 어떻게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왜 이 자리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나서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평선 보시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번에 세 번째
돌파했을 때는 이거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시황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죠. 그 차트에다가 시황, 이게 모든 게 지금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KCT를 오늘 대표적으로 시간 관계상 말씀을 좀 드렸어요. 무인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린 종목이 푸른기술, 한국전자금융 등등 해서 많아요.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은 이 KCT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거의 비슷한 움직임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슈팅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이전에 지금 다른 테마들은 슈팅이 나왔다, 하지만 이거 아직 못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대응 잘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거 잊지 마시고, 주식불패 어플. 그리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영상 다 보시고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은 꼭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 이런 것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상 주식불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